이번에는 바른미래당 들여다보겠습니다. 당 정체성을 놓고 이틀간 끝장 토론을 했는데요.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1박 2일 연찬회를 했는데요. 유승민 전 대표 진보정당 절대 아니다. 통합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태경 최고 당의 전략적인 지지층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가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국민의당에서 나오고요. 또 민주평화당과 합당해서 세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손학규 대표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은 연찬회가 집안 싸움만 불러일으킨 꼴이 됐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하고의 통합 내지 합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이 진보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에 계신 많은 분들의 생각이 이 땅의 보수 정치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느냐, 그 내용이 거기에 가깝지, 저는 이 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제 우리 유승민 대표가 개혁 보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그런 이념에 관심 없다. 제발 좀 진보니 중도니 보수니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매 사안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지금 창당한 지 1년이 된 정당에서 언제까지 정체성 논쟁, 이념 논쟁 할 거냐. 그런 것은 부질없는 논쟁이다. 일치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총선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최종적으로 무슨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창당 1주년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정체성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저는 사실 바른미래당의 길은 정말 대한정당으로서의 길, 파괴적 혁신의 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의원님들이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는 관행이 묻어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정계 개편을 기다리면서 어디로 갈 그것만 있기 때문에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은 실력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바른미래당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특이한 게 유승민 전 대표가 선명한 개혁 보수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계에서는 합리적인 진보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다릅니까? 선명한 개혁 보수하고 합리적 진보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제가 보기엔 같은 말을 지금 동전의 양면처럼 다르게 말하는 예. 거예요. 각계의 입장에 따라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당을 지지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당이 갈 길을 찾아서 잘 갈 수 있는데, 이런 거 점점점. 문제는 갈 길이 너무 멀고 각자 탈출해서 나가려고 보니까 출구도 이미 막히는 것 같고 서로 양쪽에서 막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당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바른미래당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 진보나 보수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금 모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진중 변호사, 사실 바른미래당의 몰락이라면, 만약에 몰락을 한다면 단순한 바른미래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다당제의 어떤 실험의 실패라고나 할까요? 그런 문제까지도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우파에 어쨌든 한국당이 있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우파와 그 비슷한 거에 민주당이 있고, 예. 그 반면에 그 가운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조차도 사실 중도 보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어떤
현재의 어떤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그 좀 더 왼쪽으로 가면은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정의당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그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보면 발전적 해체가 되든 아니면 그대로 살아남든 간에 예. 지금 현재 어떤 스탠스 자체가 좀 애매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그 바른미래당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있는 그런 다당제의 실패라고 보기는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나아가서 지금 얘기했는 것처럼 한 지붕 두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지금 끝장 토론 잘못하다가 이 잘못하면 이게 정말 끝장 서로 끝장이 나는 토론하다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안보에 대한 예. 남북에 대한 어떤 관계로 보는 시각의 차이를 합치지 못하면은 결국 각자의 갈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광덕 교수도 물과 기름이라 김광덕 본부장도 물과 기름이라고 썼는데 예. 합치기 어렵다고 봅니까? 예, 저는 지금 뭐 합쳐졌는데요. 예. 근데 같은 그릇에 넣었는데 저자이 이게 합쳐지질 않고 있어요, 화학적으로. 예. 그냥 따로 놀고 있던데 결국에는 바른과 미래는 이제 국민의당 계열이죠. 예. 이게 합쳐지지 않아서 사실상 완성된 당의 형태를 좀 띠고 있지 못한데 선거 전에는 제가 보기에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 그 DJP 연대는 완전히 노선이 달랐는데도 당은 달렸지만 그래도 공동의 목적으로 이렇게 뭔가 했잖아요. 집권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네, 집권을 위해서. 예.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은 이게 뭐 현재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뭐 제3정당의 새로운 실험이 좀 넓은 연대나 다양성을 추구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유승민 그 당시 원내대표였을 때 그 국회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사회정책에 대한 아주 진일보된 방식의 말씀을 하셨고요. 또 DJ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대북 불용, 무력 불용 원칙을 정확히 세우면서 나름대로의 중도 개혁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길은 있다. 그런 길들을 만들어 나가는 실험들을 잘 하셔야 된다. 좌우를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실험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정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실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른미래당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차명진 의원의 전망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초 주십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할 때 하지. 우리나라는 사실 정당이 있죠. 이념적인 그런 그 견고함 이런 게 상당히 떨어져요. 사실은 인정적 스펙트럼이 각 정당마다 되게 넓은데 그럼 왜 이게 안 되냐? 선거법이 문제입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